자, 봅시다. 질문? 529번. 자, 봐봐. 자, 테마가 사실상 두 가지거든.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방정식 테마 부분은 하나는 뭐였어? 독해가지고서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그 과정. 한 번에 뿅 바뀌는 순간 절대 두 달, 세 달 뒤에 하나도 기억 안 나. 오케이? 근데 우리는 한두 달 뒤에 기억이 나기 위해서 계속 조그만 작업들을 반복해주는 느낌으로 해석하셨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가 있어? 바로 이쪽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였습니다. 자, 근데 다시 얘기를 해볼게. 우리는 무엇의 최대 최소를 궁금해하는 거야? 쫓아가봐, 앞쪽으로. 무엇의 최대 최소를 궁금해하는 거야? 자,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무엇에? 앞에 써있잖아. 무엇에? 함수. 함수가 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느껴야 돼. 함수의 한 달만 읽어보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궁금한 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은 얘 자체가 함수라고 사실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 함수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얘의 최대값을 묻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의 최대값? y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대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참고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뭐 할 것 같아? 대형 맞춰주는 거에. 고등학교 3학년들은 뭐 할 것 같아? 대형 맞추는 게 지났어,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2학년이 돼도 1년, 2년 뒤에도 이 짓을 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써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고 여기 쪽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의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x값의 범위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계산 결과의 최대 최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 만들어주자는 거야. 그래서 자, 잘 봐. t를 뭘로 잡았어? 로 잡았어? 그럼 똑같이 잡아볼게, 쌤도. 그럼 어떻게 돼? t의 값을 x제곱 더하기 2x로 잡아주는 순간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t 빼기 1의 전체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이 되겠고, 그리고 뒤쪽에다가 또 뭐 써야 돼? 치환한 거 결과 써야 되고, x값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까지 써줘야 되겠지. 맨 첫 번째 있는 과정도 일단 전개 먼저. 여기 전개 보자. 그럼 어떻게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더하기 2t 빼기 4. 정리 조금 더 해볼까? y는 t제곱 2t 없어지면서 빼기 2. 그리고 이쪽에서의 t는 뭐야? x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이쪽에서 x는 뭐야? 이렇게 정리가 됐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최대 최소 기본적인 문제 형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야. 그럼 얘 먼저 풀어보자.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우리? 뭐를 그려줘? 그래프를 그려주죠. 우리는 최대 최소를 어떻게 풀냐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높낮이를 따지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없이? 좌표 평면 없이.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좌표 평면을 그리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얘가 아래로 굴르기 포물선만 먼저 일단 확인. 그리고 표준형 먼저 해줬더니 위에다 쓸 게 자리가 없으니까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빼기 1이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걸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x값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일 때 1이 0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이 되겠지. 됐어? 그럼 최대는 잘 들어. 최대는 뭐가 몇일 때?
자, 봐봐. 빨간색 물결 표시 친 게 어떤 함수야? 바로 어떤 함수냐면 x로부터 t로의 함수야. x 값을 막 집어 넣어주면은 여기서 쿵짝쿵짝쿵짝 계산을 해가지고 t의 값을 뱉어내는 함수인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 있잖아, 너프건이라고 알아? 그 약간 스펀지 총 그거? 애들 장난감 중에 그거 보면은 스펀지 총알을 집어 넣은 다음에 쏘면은 그게 평평평 나가지. 함수는 그런 거야. 집어 넣었을 때 이게 대신 계산돼서 값이 나가는 것 뿐인 거야. x에다가 집어 넣으면 t의 값이 뿅뿅뿅뿅 나간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x로부터의 t로의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가로 값은 x 값인 거야. 세로 값은 t의 값인 거야.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최대는 몇일 때?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최대는 뭐가 몇일 때? 최대는 몇일 때? 1일 때. 여기 본 거 맞지? 요 지점 본 다음에 여기 본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 쌤이 뭐라고 했어? 뭐가 몇일 때? x가 1일 때. 오케이? 됐어요? x가 1일 때 최대값 몇이 나와? 3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다시 최소는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몇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다시 얘기해볼게. 최대 뭐가 몇일 때? x가 1일 때 최대값 3이 나오는 거야. 최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누가? t가. 이걸 들고 다시 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야? 아래로 고르는 포물선이야. 뭐로부터 뭐로의 함수야? 어이 왜 거꾸로 불러? t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을 생성해낼 거잖아. t로부터 y로의 함수인 거야. 그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0 콤마 마이너스 2야. 까먹지 마. 이런 거에서 문제 되면은 좀 힘들어져. 됐어요? 꼭지점이 0 콤마 마이너스 2야. 근데 범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최대는 뭐가 몇일 때? t가 3일 때. t가 3일 때. 그렇지? 최대값 몇이 나와? 7이 나오는 거야. 최소는 t가 0일 때 최소값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왜 틀렸어? t 범위랑 안 나오고 바로 y 값으로 가지. 여기 이해가 안 돼. t 범위랑 안 나오고 x 값으로 x 값으로 그냥 정리 치환한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야? 쌤이 계속 얘기한 하나, 둘, 셋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풀려고 노력하면 안 돼. 이건 어렵게 풀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쌤도 처음에 이거 하려고 이렇게 썼지. 그치? 우리가 만약에 약간 스포야.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전개한 4차 함수를 그냥 그릴 수 있다면 이런 거 없어도 최대 최소가 나오지 않겠어? 그렇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그냥 맨 첫 번째 얘를 가지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x값의 범위가 잘라져 있으니까 그럼 가장 높은 데 낮은 데 그냥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4차 함수를 못 그리잖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스포라는 거. 530은? 얘도 똑같이 자, 근데 봐봐. 530 맞았어? 아니 그 해설지 보고 자, 근데 이거 한번 할게. 그러면 봐봐. 다른 거를 덜 하더라도 이거를 할게. 쌤이 좀 속도감 있게 풀게. 이번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뭐 빨리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험 때 가가지고는 늦어. 이미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도 늦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반복이 그 전에 이미 몇 회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도 끝난 게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고등부 들어온 다음에 숙제량 가지고 문제가, 양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양들이지 계속. 근데 직접 준비를 해보면 어때? 시간 오래 걸려. 근데 그만큼을 이상을 더 써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자, 여기서 쌤이 바로 갈게. 자, x 범위가 없지. 그럴 때는 항상 뭐라고 써준다? x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고 항상 써주십시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썼어 혹시? 근데 이거 안 썼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탈락.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어 뿐만이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대형을 정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맨 왼쪽 시원한 거 이렇게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하자는 거야. 오케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이거. 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이쪽 먼저 가볼까? 얘가 어떻게 돼요? x 빼기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2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1,2인 그래프가 됐네. 됐지? 뭐로부터 뭐로의 함수야? 로부터 t로의 함수지. 그러면은 x가 모든 실수니까 그래프는 자르지 않아. 다 내 거야. 최대값이 존재? 안 하지. 계속 올라가니까. 최소값은 몇? 최소값은 몇? 묻는 걸 대답을 잘해. 최소값이 몇? 최소값은 2지. 그치? 뭐일 때? x가 1일 때. 됐어요? 그러면은 t의 최소값은 2였으니까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잘 들어. 잘 봐. 잘 봐. 자, 그리고 이 범위 가지고 다시 간다. 그럼 표준형을 하면 어떻게 돼? y는 t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6이 됐고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됐죠? 근데 우리 범위는 어디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함수 뭐로부터 뭐로의 함수? 부터 y로의 함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가 여기가 되겠고 이거보다 오른쪽이 되겠지 일단. 그럼 최소는 뭐가 몇일 때? t가 그림 보고 하는 거 맞아? t가 2일 때 최소값 몇이 나와? 최소값 몇이 나와? 15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 됐어? 잘 봐. 여기까지 됐지? 계속 똑같은 얘기 한 거지. 이걸 연습을 하는 거야. 쉽게 안 돼. 그리고 문제 봐. 다 풀었는데 문제 봐봐. 뭐래? 읽어봐. 여기부터 읽어봐.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써있어? 다시 읽어봐. t가 2일 때 최소값 15를 갖는다며. 여기는 뭐를 물어봤어? 뭐가? x가 a일 때. 여기는 t가 2일 때. a가 2야? 저기는 x값을 물어봤고 여기는 구하다 보니까 t가 된 거잖아. 왜 t가 나온 거야? 이거 한 번에 못하니까 바꾸느라 그랬어. 한 번에 못해. 근데 t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건 맞잖아. 그런데 t는 언제 2야? 여기 x로부터 t로의 함수잖아. t의 값이 언제 2가 나와? x가 1일 때 t의 값이 2가 나왔던 거야. 그럼 x가 1일 때 t가 2고 t가 2일 때는 y 값이 15겠지. 그리고 이때가 최소인 게 확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x가 1일 때 최대값 15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줘야 맞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돼? A가 1, B가 15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조금 더 뭔가 개념이 조금 더 있지. 그치?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처음에 해도 너무 좋은데 정말 가볍게 얹어놓은 다음에 계속 개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 테마는 변함은 없어. 그런데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한다. 완벽에 가깝게 해줘야 돼. 여러분도 물어봐야 돼. 왜요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자꾸 빈번하게 나와야 해. 그게 제일 필수적입니다. 또요? 537번이요. 자, 봐봐. 고등학교 문제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숨이 좀 길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생각을 진짜로 잘 생각해봐. 봐봐. 니네 한 문제를 최대 몇 분 정도 붙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 난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오는 거야, 선민권? 쌤이 봤을 때는 한 6분? 6분이면 한 문제 가지고 진짜 오래 버틴 거 아닐까 싶거든? 6분도 진짜 대단한 거고. 근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전교 한 10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이건 뭐 상대적인 거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1학년 때 기준으로는 한 7, 8분 정도, 고3 기준으로 한 10분, 11분 정도 요 정도 아까 걸리는 문제들이 분명 나올 수 있어. 물론 하나도 걸리지 않고 딱딱딱 풀면 그 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 그럼 그동안 뭐를 한다? 문제를 읽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소설책 읽어봤지. 읽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막 읽다가 벌써 벌써 단원이 끝났어? 뭐야 저 다음 챕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루즈해지는 순간 뒤에 펴보지. 근데 뒤에 펴봤더니 한 30장 남았어. 그리고서 다음 챕터 3이라고 써있어. 근데 한 2장 반 남았어. 그럼 2장 반 정도 여기까지 읽어야지 하고 이렇게 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문제를 잘라야 돼. 특히나 여러분들이 풀으라고 했던 이 받아보는 문제들 중에 이렇게 상이 붙어있는 문제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커. 문제를 잘라서 그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를 따로 푸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면은 자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있지?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라고 할 수 있겠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a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한 문제가 일단 끝난 거야. 자, 이 조건을 들고 가는 거야 이제. 근데 뭐를 요구를 한대? 얘를 요구를 한대. 이 뒤는 나중 따로. 오케이? 왜냐면 봐봐. 왜냐면 이유도 간단해. 너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생겨져 있는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도 배웠어 우리?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는 뭐밖에 없어? 그래프 그려주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먼저 해결을 하자는 거야. 저게 뭔지. 근데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을 전개했더니 뭐가 돼?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알파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4a 제곱이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더하기 2a거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풀린 거야. 얘는 얘다라. 됐어? 그럼 세 번째 문제를 푸는 거야.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나누고
보니까 작지. 근데 이게 뭉쳐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거대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 감각을 빨리 키워야 돼. 이 감각을. 그래서 급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점수 라인에 딱 비슷한 점수 라인이 70점 초반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70점 초반을 만약에 맞았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등급 체계에서 2등급일 텐데 무조건 전교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럼 1등급이 안 나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인서울을 하기가 힘들어. 어쨌건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알고 있겠지만 수학만 어느 정도 먹어줘도 선택지가 좀 많아지거든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택지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면은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대표 문제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또 나가긴 할 건데 그걸 빨리 마무리 지어주고 두 번째 그냥 노는 게 아니야. 그것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주는 느낌이 필요한 거야. 쪼개봤더니 세 문제가 모두 다 대표 문제에서 다 해결했던 문제들이잖아. 됐죠? 자 끝났어. 이제 뭐 해줘?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뭐 해줄 거야? 그래프 그리도록 합시다. 됐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묶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넓게 플러스 1 잡고 플러스 16분의 1 빼기 16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까지 정리했지. 그러면 위로 볼록인 어떤 친구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4분의 1, 4분의 5인 친구가 되겠죠. 됐지?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이 좀 더 멀리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1일 때 1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최소다. 끝. 아는 문제로 바뀌었지. 이거 20분은 걸려야 돼. 맞았어 한 번에? 틀려 질문해보지? 누구지? 맞았어? 끊어서 한 느낌은 났어. 이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또 잘했어? 42 했어? 예, 닮은. 맞아. 기억나? 내가 기억나냐고 왜 물어보는 게 왜 물어보냐면은 쌤이 왜 물어보냐면은 니네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쌤은 그래. 사실 나는 약간 수업 스타일이 6년 전이어도 쌤은 얘기를 해. 또 얘기하겠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한단 말이야. 간혹 가다가 있잖아. 저거 얘기했었던 건데 실제로 쓰네? 이런 느낌들도 있을 거야. 이것도 마르고 닳도록 얘기한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얘는 무조건 보자마자 뭐 해야 돼? 100% 닮음이야. 무슨 닮음이야?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음이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큰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이 몇 대 몇 닮음이야? 8대 10 4대 5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인 거야? 4대 5인 거야. 그게 됐어? 일단은 원하는 얘기를 먼저 해보자. 그럼 이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밑변과 높이가 몇 대 몇이야? 5대 4였지. 그러니까 높이를 만들어내려면은 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5분의 4를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이 x일 때 바로 5분의 4x가 되는 거야. 근데 전체 높이가 8이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8 빼기 5분의 4x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 y로 잡아가지고. 자 근데 봐봐. 일단 여기서 얘기할게. 이때 밭의 넓이가 최대라고 했는데 그럼 밭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지. 근데 가로가 x고 세로가 0이니까 밭의 넓이는 뭐가 돼? x 곱하기 8 빼기 5분의 4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y 그거랑 똑같은 걸 한 번 더 보여줄 거야. 여기서 한 단계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의 관계를 띈다인 거지 다른 게 아니야. 잘 봐. 어차피 밑변과 높이가 5대4 비율이지.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가 5x면 세로의 길이가 뭐인 거야? 4x인 거야. 그럼 여기서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8 빼기 4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수월해지니까. 오케이? 이건 좀 더 해봐요. 알겠지? 540번도 오케이. 원래 얘는 접히기 전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원래 있는 건데 그걸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린 거야 지금. 근데 여기가 한 면의 길이를 10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맞지? 자, 원하는 거는 색칠한 단면의 넓이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쌤이 여기 끄트머리 하나를 x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똑같은 높이를 가져야 되니까 x가 되겠지. 그럼 여기 가운데 남은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10 빼기 2x가 되는 거야. 그럼 x 그대로 올라오면 뭐가 돼?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가 10 빼기 2x, 세로가 x가 되겠지. 끝났지 그러면? 오케이? 이거 여기 활용 있잖아. 진짜 오바 좀 못해서 2차 그러니까 쌤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여기 단원에 들어와서 진짜 막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는 느낌은 좀 들어. 다른 데 단원에 비해서 흐름을 태우는 것보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막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진짜 실제로도 그렇고 여기만 제대로 해도 1년은 먹고 살아. 1년은 대신 완벽해야 돼. 지금 한 문제 풀었잖아. 이거는 절대적이야. 집에 가서 1시간씩 매일 써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 그걸 쓰는 만큼 내년에 30분씩 놀아도 상관없어. 쌤은 나는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딱 여러분 나이 때 고2 때 것까지를 끝내고 들어갔거든. 근데 고2 때까지 끝냈다는 건 뭐냐면은 고2 때까지의 모든 연산들 문제 뭐 연산서 뭐 개념서 이런 것들을 다 봤다 이런 느낌보다도 고2까지의 개념 자체는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들어갔어. 2차 함수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고 뭐 다른 뭐 함수들 지수, 로그함수 뭐 여러 다른 함수들을 앞으로 배울 건데 그런 함수들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거야. 디테일한 건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어. 왜? 똑같아. 그걸 이해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쌤도 이거를 아까 방정식과 함수 파트도 그렇고 이런 도형 파트들 이런 것들도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풀잖아. 그치?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 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풀었어. 저런 식으로 풀었어.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지. 연습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오케이? 자, 봐봐요. 자, 30명 이하인 경우는 상품 가격이 5만원이고 30명에서 1명씩 증가할 때마다 1,000원씩 할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A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가보자. 최대 45명까지 잡을 수 있고 예약자가 30명 이하라고 하면은 가격은 5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지? 그러면 예약자 수를 X라고 잡으면 오케이? X가 30명 이하이면 상품 가격이 5만원이니까 5만 곱하기 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기 됐어. 이거 이해돼? 그리고 X가 31명 이상 최대 45명이니까 45명 이하가 되면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상품 가격이 1,000원씩 할인이 된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31명이면 가격이 얼마야? 얼마? 49,000원. 32명이면 48,000원. 40명이면 4만원. 그걸 식으로 세우자는 거야. 어떻게 세우면 될까? 일단 5만원에서 가격이 빠지지. 얼만큼? 1,000원씩. 근데 우리는 인원이 31명 이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만큼 빠져? X 빼기 30명만큼 추가한 상태에서의 금액만큼이 빠지는 거야. 이거 됐어? 어려워? 근데 이 관계는 여기 지금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안 날 거야. 우리 뭐를 해봐야 되냐면은 다현아, 혼자서 이거는 31명일 때 얼마, 32명일 때 얼마, 33명일 때 얼마를 계속 따져봐. 근데 봐봐, 31, 32, 33, 34가 늘어감에 따라서 5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깎이지. 지금 X명이 들어가는 거야, 30명 이상의 인원에. 근데 X명이라고 했을 때 X명을 다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30명까지는 카운트를 안 해야지. 그러니까 31명이면은 효력이 있는 건 한 명인 거야. 그러니까 31명 빼기 30을 한 거야. 32명이 들어갔으면 빼기 30을 한 거고, 33명이 들어갔으면 빼기 30을 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됐어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야. 그거를 그 인원수에 한 명당 1,000원씩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요거 계산 좀 더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0x 더하기 8만이 되겠죠. 이걸 묶은 계산 결과를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라고 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의 계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 자, 우리 이거 했니? 주어진 문제에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했니? 했어 안 했어? 자 봐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범위가 나눠졌지. 당연히 여기는 0보다 클 때가 되겠고, 됐지? 지금 이렇게 구간이 나눠졌잖아. 그럼 함수 체계에서 무조건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자, 그래프 그리는 요령 잘 봐. 얘는 y는 5만 x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보이는 것처럼 y는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8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y는 5만 x는 일단 어떤 그래프야? 일단은 y절편이 없지. 그러니까 0,0을 지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져? 0,0을 일단 지나. 근데 거기부터 어디까지야? x값이 30일 때까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x값이 30일 때는 몇을 지나? 30, 얼마? 30을 곱해줬더니 150만이 되겠지. 맞니? 맞죠? 50만, 150만 맞죠? 그럼 그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겠지. 그치? 그리고 30을 넣으면 똑같이 5만인데 요 그래프상 x절편이 몇이야? 80일 때가 되겠지. 그리고 똑같이 30분과 5만 이거 그래프가 뭐가 틀리지 않았어? 미안해, 다시 할게. 이게 단가고 여기다가 x 한번 더 곱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게
이게 한 명이 내는 금액이잖아. 그지? 얘가 한 명이 내는 금액일 거고 그 금액에다가 x를 곱해줘야지 뭐가 되겠어? 총 금액이 나올 거야. 됐지? 그럼 곱해준 게 요렇게 정리가 됐겠지. 여기 됐어요? 그럼 그대로 30을 넣어줬더니 똑같이 150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요거 먼저 풀어볼게. 마이너스 1000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80x 반띵 제곱하면은 플러스 1600 나오니까 x 빼기 40의 전체 제곱꼴이야 일단. 됐죠? 됐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꼭지점의 좌표가 40,160만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됐어? 자, 봐봐. 이걸 다 듣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되냐면은 일단 세우는 거에서 좀 애를 먹을 거야, 그지? 세웠어. 이렇게 범위가 나와져 있고 식이 나와져 있어. 그럼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이거 x를 쌤이 실수한 거고, 됐지? 그럼 그래프 보고 얘기해봐. 최대는 x가 몇인데? x가 40인데 최대값이야? 160만 원. 그러니까 뭐인 거야? 최대는 예약자가 40명일 때인 거야.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지. 오케이? 민건아 지금 풀이밖에 못했거든? 숙제들 자꾸 이렇게 미흡하게 조금씩 해오실게요. 자, 오늘 근데 조금 나가야 됩니다. 영상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는 오늘 더 합시다. 알겠지? 자, 봐봐. 자, 분명히 얘기할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는 지금 시간 변동이 사실 돼야 돼. 그래서 원래 1시간 반 정도를 그냥 내 수업으로 자꾸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시간 변경을 지금 안 한 상태잖아. 3월 달에 하자고 했으니까 솔직히 상관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풀이를 하다 보면은 한 20분 30분 정도가 보통 걸리는 게 정상이야. 지금처럼 나가면.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데 조금 우리 수업 타임보다 조금 늘어질 수는 있다는 거 자꾸.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요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단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많이 중요해. 중요하다고 느껴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한 문제당 진짜로 반복 횟수가 10번, 20번 돼줘야 돼. 자꾸 왜 이렇게 말만 하냐? 거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나. 반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좀 생각하셔요. 살짝 속도감 내면서 일단 진행할 건데 자 보시면 뭐 개념을 얘기 안 하고 진행합니다. 그게 가능한 단원이야. 자 일단 봐봐. 뭐라고 써져 있어? 맨 앞에 한글로 3차 방정식. 그지? 또 넘어오시고 599번 3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 단원은 이전에 있었던 인수분해 단원과 연결돼. 자, 우리는 눈앞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인수분해를 통해 방정식을 풀어냈었지.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3차 방정식도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수분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휙휙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3차식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운 게 몇 가지가 있잖아. 하나, 보기차식. 둘, 분자 혼합형. 그리고 하나 더,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인수정리란 무엇이냐? 바로 쌤이 여기 보이는 식의 x자리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했더니 1 빼기 2 빼기 9 더하기 18은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0이 돼? 안 되지. 한 번 더 이번에는 x자리에다가 쌤이 임의로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 2를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8 빼기 4이 8 빼기 18 더하기 18이 되겠고 0이 되지. 자, 주어진 다항식 좌변만 봤을 때 다항식에 x 자리에 2를 대입을 했더니 계산 결과가 0이 됐다. 무슨 뜻이다? 아 이거 그 땡. 다시 한번 주어진 좌변의 식에 x 자리에 2를 대입했더니 계산 결과가 0이 됐다. 이건 무슨 뜻이다? 주어진 식이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 잘 써요. 다시 한번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2를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인증이 된 거야. 자, 그럼 앞쪽에서 썼던 거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조립제법 써볼게. x세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줘? 0이 되는 x값 몇이야? 2 그대로 써주고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뭐야 이씨. 더해. 곱해. 더해. 질문. 여기 0이 아닐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미 인수로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0이 안 나왔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둘 중에 하나야. 조립제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0이 되는 값이 잘못됐거나. 그지? 된 거 확인했어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이? x 빼기 2 곱하기 x 제곱 빼기 9는 0 상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됐지?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2, x 더하기 3, x 빼기 3은 0이 되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대충 휙휙휙 쓰면서 정답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정확하게 구사해. x는 2, 마상, 3. 다시 문제 읽어. 세 근 중 가장 큰 근 누구야? 가장 작은 근? 마이너스 3.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9. 오케이? 됐어요? 자, 이쪽은 어떻게 낼까? 이쪽도 당연히 대표 문제 테스트 다시 시작합니다. 오케이? 유일하게 미리 문제를 풀어봤던 거는 방정식과 함수 딱 고단원뿐이야. 여기도 뭐 하는지 알겠죠? 근데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쪽이랑 부적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쌤이 여기도 적당량 나가면은 한 번씩 앞에 쪽 테스트하는 걸 보여줄 거야. 물론 이제 특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더 괴롭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드려주는 건 수업 시간에 건드릴 거라는 거. 물론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 더 이상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계속 프린트로 나가긴 할 거라는 거. 숙제 분량으로 좀 나갈 겁니다. 주말 같은 거 꼈을 때.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가볍게 칠 거는 가볍게 칩시다. 자, 어떻게 할 거야? 딱 모양 봐도 딱 대충 보이잖아. x제곱 더하기 4x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됐죠? 오른쪽에다도 우리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쓸게. 여기까지 썼어. 그럼 왼쪽에 있는 틀 당연히 뭐가 또 가능해? t 빼기 5 곱하기 t 플러스 2가 0이 되면서 만족하는 t의 값이 5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t의 값이 오면은 5는 x제곱 더하기 4x라고 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2는 똑같이 x제곱 더하기 4x라고 얘기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는 0이라는 식과 하나 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 두 가지가 발생하겠지.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방금 전 문제 풀면서 또박또박 끝에까지 붙들고 가는 거야. 휙휙 하면서 하는 거 없어. 아무도 원래 아는데 제가 실수로 틀렸어요. 이거 점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평상시에 연습하자는 거야. 끝까지 붙들고 됐죠?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5와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안타까운 건 뭐야? 몇 번이야 정답 그러면? (1번이라고) 하겠지. 여기 마이너스 5랑 1 나온 거 보고. 그치? 근데 여기 안 끝났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 해야지. 끝나질 않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중요한 포인트야.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를 먼저 한다? 판별식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허근이 필요하지 않아. 허근은 허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때만 짤막하게 나오는 거지 허근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봤을 때 일단 판별식을 먼저 들어가. b' 제곱 마이너스 ac 어때? 0보다 크지? 그럼 어떤 근을 가져? 실근을 가져? 허근을 가져? 실근을 가져. 이건 판별식 그대 공식을 쓰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럼 그대로 써볼까요? a분의 마이너스 b' 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까지 총 4개가 모두 나왔던 거야. 아니 근데 쌤 마이너스 5 나왔는데 굳이 이것까지 더 구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4근을 모두 다 더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4근을 모두 곱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휘청휘청 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끝까지 나눠놨으면은 끝까지 지켜서 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확실히 가볍지 여기는. 전에 비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조금 더 나가긴 할게. 자, 얘 뭐야? 4차의 x제곱 보기차식. 어떻게 풀 거야? 첫 번째? 나 일주일 아파가지고 오더니 왜 깡통 되었어? 뭐이죠? 뭐를? x제곱을 a로 치환하자.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은 0이 됐어요. 풀려? 어떻게? 배웠던 원칙대로 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왜 배웠던 원칙을 안 지켜서 버벅여?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마이너스 6a를 뒤쪽으로 놓기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앞에를 어떻게 만들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 그럼 몇 a? 또는? 근데 플러스 2a면은 마이너스 2a일 거고 마이너스 2a면은 플러스 2a일 거야. 우리는 그리고 계산 결과 무엇이? 전체에 대한 계산 결과가 합차를 이루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땐 플러스 2a가 유리할까? 마이너스 2a가 유리할까? 뭐가 유리해? 자신있게 해. 연습한 거 똑같이 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유리할 거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2를 얹으면 되겠지. 방법이 달라진 거 있어? 하나도 없지. 근데 왜 선생님들은 버벅이십니까? 그럼 a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꼴이 되겠고, 물론 원래 는영 지켜줘야 돼 당연히. 그럼 앞에부터 정리 다시 한번. x제곱 빼기 1의 전체제곱 4x의 제곱은 0이 되겠지. 한 번 더 앞에부터 x제곱 빼기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한 전체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뭐가 가능해? 합차를 때려주면 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 이런 식으로. 그럼 정리꼴이 어떻게 됐어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졌지? 됐지요? 됐지? 그럼 다음 줄 그대로 가보면 어떻게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에서 뭐 해줘? 인수분해가 바로 돼? 그럼 뭐 먼저 쓰자고 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눈앞에 있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솔직히 굳지 좀. 그치? 근데 그 굳는 동작에서 무조건 판별식을 쓰라는 거야. 짝수 공식 쓸게요 그대로.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크지? 그럼 이제 통과 티켓을 받은 거야. 이제 뭐 해줘? 이제 근해 공식을 써도 돼.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그래서 한근이 요렇게 한근이 요렇게 끝. 됐어? 같은 맥락 판별식 그대로 써. 짝수 들어갈 수 있네.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고, 근해 공식 바로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2.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2, 한근이 2 빼기 1 빼기 루트 2. 이렇게. 평상시 습관이 휘릭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못 버텨. 그러니까 끝에까지 계속 지켜서 가는 거 보이지? 필기를 왜 그렇게 자꾸 시키려고 노력하냐면은 전 단원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봐봐, 계속 지켜서 계속 끝에까지. 그렇지? 물론 이제 약간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모든 양수인근의 곱이니까 양수인근의 곱은 뭐야? 얘랑 얘가 되겠지. 그리고 둘이 곱해주면은 합차에 의해서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물론 더 연산해야 되는데 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요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걸로 2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배우지만 이미 배워야 되는 기초 단계 다 배운 거거든 우리가. 자, 여기도 봐봐,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3차 방정식에 어떤 근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에 읽고 대처를 하는 거야.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대. 근데 방정식의 정의는 대입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참이 되는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니까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대입하면 좀 더 정확하게 x자리에 대입을 해버리면 참이 되는 거지. 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빼기 2a 더하기 4가 0을 만족하겠고, 맞죠? 그러면은 정리해주면은 2a가 마이너스 4니까 a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문제가 이미 x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봐봐, 이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한근이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았어? 여기다가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3차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 숫자를 대입할 이유가 없잖아. 이미 얘는 뭐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나눠 떨어진다는 거잖아.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됐죠? 조립제법 쓰시면 돼. 난 썼다 치고 여기로 올게 일단. 됐죠? 썼다 치고 계산이 끝난 거야 지금 쌤은. 조립제법 썼어 정리했다. 조립제법 쓰려면 3차, 2차, 1차로 원래 2차는 없으니까 0. 오케이?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한글은 여기서 이미 나왔고 다른 조건은 뭐가 나와야 돼? 얘는 0을 만족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도 똑같아. 인수분해가 돼? 그럼 빠르게 뭐 먼저? 판매식 먼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0보다 작네? 허근이네? 근데 원하는 건 뭐야? 근데 이 방정식에 다른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와 베타는 이 지금 짚고 있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는 거 아니야? 물론 허근이 나오겠지. 만 원하는 게 어차피 뭐래? 둘을 합한 걸 원한대. 그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분의 뭐?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2가 되겠지. 아까 A 값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더해주면 3번이 되겠지. 한 문제가 아니야. 들여다 볼수록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오케이? 아까 얘기했지. 밑에 거 숙제가 아니야. 지금부터 다시 대표 문제 테스트로 변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618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넘어올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다 있어. 근데 여기서 질문. 중근이 뭐야? 근이 한 개인 거야. 중근은 근이 여러 개가 나온 것 중에 두 개가 똑같은 걸 중근이라고 해. 그러니까 중근을 근이 한 개가 나오는 거였다면은 표시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얘의 근은 뭐라고 써? 바로 x는 1 쓰고 뒤에다가 중근이라고 써. 자, 무슨 뜻이냐면은 근이 두 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1이 발생한 거고 그 중에 나머지 하나도 1이 발생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겹치니까 나는 근이 1과 1이 생겼다라고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야. 근데 착각을 할까봐 일단 중근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거야. 중근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전 단원을 했기 때문에 근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 교점이 하나다 해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연결지었으니까. 근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중근은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3차 방정식을 풀고 있잖아. 뭐 지금 뭐 디테일하게 뭘 얘기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건 3차 방정식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3차 방정식 단원의 문제들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의 근 몇 개? 3개 중에 여기도 똑같이 근이 2개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했는지 보여? 아까 대답이 뭐라고 나왔어? 중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근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근이 원래 3차 방정식이 3개가 나왔어. 3개가 다 똑같아. 이건 3중근이야.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중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근이 2개가 똑같다는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눈앞에 3차 방정식이 요런 폼이 있잖아. 맞죠? 근데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가 일단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에다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우리가 다른 걸 뭘 배운 것도 아니니까 x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x자리에다 그대로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앞에부터
1 빼기 A 더하기 3 더하기 A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연산되는 게 모두 다 사라지면서 0이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됐어요? 조립제법 한번 하자. 자, 그럼 봐봐. 조립제법 써볼게요. 개수 1 마이너스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사실 근데 좀 쫄았지. 문자가 있어서. 근데 이거 하나 확실하게 문자 있어도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줘. 다 되게 세팅해줘. 여기 되는 값 1인 거 확인했고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됐잖아. 됐죠? 그럼 식이 어떤 꼴로 완성이 됐다? 식이 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잘 봐. 적었어. 자, 지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고. 자, 일단 전에 상황 먼저 얘기를 해볼게. 중근은 뭐라고 했어? 근이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올 때 얘기하는 거야. 셋이 다 똑같은 건 중근이 아니라 삼중근이야. 우리한테는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리고 봐봐. 퀴즈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여기 주머니 안에 뭐가 있냐면은 구슬이 3개가 들어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 구슬 3개 중에 분명히 2개의 구슬은 색깔이 똑같아. 오케이? 똑같대. 근데 구슬을 하나를 뿅 꺼냈더니 구슬이 빨간색이 나온 거야. 오케이? 얘는 나간 거야. 그러니까 패스합시다. 됐지? 근데 지금 우리는 얘네들의 구슬을 몰라. 맞지?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밖에 없어? 안 보였던 그 주머니에서 구슬이 몇 개가 색깔이 똑같다? 2개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럼 남은 구슬은 어때야 할까?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뺐더니 빨간색은 오픈이 됐어. 그럼 구슬이 안 보이는 공간 안에 구슬이 2개가 있는 거잖아. 이 2개의 구슬은 어떤 상태여야 할까? 둘이 색깔이 같거나.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해볼게. 그러니까 이 구슬 2개가 빨간색으로 둘이 똑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논리적으로 지금 방어가 됐잖아. 그럼 수정해야지. 2개의 구슬이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같으면 돼. 그지? 그거밖에 없을까? 하나가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가 빨간색이 아니면 되는 거야. 정리해보자. 이거 써야 돼. 자, 1번 경우가 뭐였어? 2개의 구슬이 빨간색이 아닌 다른 같은 색이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였어? 2개의 구슬 중 한 개는 빨간색인데 나머지 한 개는 빨간색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야. 물론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적는 것만큼 생각하기 좋은 게 없어서 적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이거 모든 교과서 다 수로 둘 다 맞냐? 어떻게 한 번씩 됐냐? 몇 차로 썼어 한 번? 아니 2차 못 썼어. 두 논으로 썼어 2차를? 아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나름 파이팅해. 총 인원수 몇 명이야? 어. 120. 맞냐는? 한 220. 아, 참 12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120 너무 적은데. 더 많았는데 생각보다. 220명이면 좀 아씨 그럼 맞았어 진짜 기다려. 자, 아무튼 어쨌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일단 얘기를 했잖아. 근데 다시 봐봐. 우리는 문제가 뭐야? 얘가 뭐를 가져? 중근을 갖지. 그치?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자 그럼 봐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 자 1번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 빼기 ax 더하기 4는 0이 x가 1이 아닌 근을 아예 중근으로 가져버리는 방법이 존재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x가 1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는 0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때로 실제로 x에다가 1을 대입을 했더니 1 더하기 4 빼기 a 더하기 4가 0이고 그럼 a 값이 9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a는 9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조건 더 뭐 있어? 1이 아닌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며. 중근을 가질 조건 뭐야? 중근을 가질 조건 뭐야? 판별식이 0이다야.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왔었어야 되는 거야.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지.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됐어 여기까지? 그럼 만족하는 a가 계산 그냥 했다 칠게. 0 또는 8이 나오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구슬 문제에서 한 가지의 조건이 더 있었잖아. 바로 뭐였어? 2번 x제곱 더하기 4 빼기 ax 더하기 4는 0 이 x가 1을 근으로 갖는다. 단 중근으로 갖지는 않는다까지. 그치? 구슬 문제랑 똑같은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구슬 얘기를 해준 거야. 상황을 파악시키려고.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겠고,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와? a 값이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했더니 1 더하기 4 빼기 a 더하기 4가 0이 되면서 a 값이 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a 자리에다가 정답으로 나온 요 3개 있잖아. 넣어봐. 대입해보라고. 대입해보고 풀어도 보고 이것저것 들고 막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다 정해졌고 이제 입학할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근데 기다리기만 너무 아깝잖아. 왜냐면 어차피 시험 보는 양도 정해져 있고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일지 모르더라도 어쨌건 간에 진도 범위도 비슷할 거고, 나오는 문제, 기출 문제들도 다 이미 오픈이 돼 있고 하나의 분량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지금 쌤이 말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여기에 대한 반복 복습이야. 한번 띡 풀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야. 한 문제당 10분, 20분 계속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죠? 자, 봐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목요일날 들어오시면은 5개 분량은 테스트 봅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 함수까지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거기 부분은까지 앞에 쪽 부분은 정리는 조금 해서 주도록 할 건데, 매주 주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나도 검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간간히 주는데, 돌아오는 22일은 어쨌건 간에 앞에 있는 대표 문제랑 싹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렇게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쉬는 거는 없이 바로 뭐 하시